이번 영상에서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화날 일도 많지만 화를 내면 결국 본인이 손해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늙기도 빨리 늙습니다. 화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화가 나면 나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화 난 상태에서 나 화 안 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화입니다.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것이죠. 화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가급적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났을 때 말하다 보면 10중 8구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그대로 두면 폭언, 욕설, 폭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매우 안 좋은 평판이 형성되게 되고 부하직고 나고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부하는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부 메일도 있고 휴대폰의 문자 기능도 활용할 수 있죠. 글자에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욕설 같은 것을 적어서는 안 되겠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말로써 상대로 하여금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의 독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화가 나는 원인은 큰일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리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났을 때 문자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기록해두고 나중에 한번 봅니다. 과연 내가 이걸로 화를 냈어야 하는 일인가? 원인이야 어떻든 화를 자주 내면 주변 평판이 안 좋아지고 본인의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남은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화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는 않지요. 화가 났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시면 좋은 기분이 업되고 기분 나쁠 때 마시면 기분이 더욱 다운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분 나쁠 때 술을 마시면 그 결과로 남과 싸운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면 화가 누그러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걷던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길게 내쉬고 길게 마시는 심호흡을 합니다. 걸으면 머리로 몰렸던 피가 다리 근육으로 내려가서 훨씬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10분 정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과연 화났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보기 좋을까요?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봅니다. 훨씬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 화는 좀 수그러들 것입니다. 화의 원인은 상대방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화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사회생활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일어나는 일도 많은데 화날 일이 없을까요? 상대방 빼면 화낼 일이 전혀 없다면 화를 내도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화를 내야 하겠군요.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화의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결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키우기만 합니다. 대개는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화가 난 것도 아닌데 말이 빨라지면 상대는 화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좀 아니죠. 화도 안 났는데 화난 것으로 취급받으니 억울하겠지요. 항상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오해를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 났을 때도 말을 천천히 해서 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화를 조절한다거나 억제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화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화가 났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욕해도 되고 물건 집어던져도 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결국 본인이 망가지게 됩니다. 화는 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기본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화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젊을 때 직장 생활하는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기 싫어서 다른 부서에 갔는데 거기에도 그런 사람이 또 있더랍니다. 아마도 그 말이 진리 같네요. 어디 가든지 화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내가 너 때문에 화 내는가 안 내는가 보자.
난 결코 너 때문에 화 안 낼 거야 라고 한번 스스로 내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내게 할 사람 없는 곳은 무인도뿐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겸허한 자세를 가져봅시다. 겸허한 자세로 세상을 보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표현 많이들 보셨지요? 생각도 한 적 있고요. 상대는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겸허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화낼 일이 있어도 화 안 내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화낼 일이 없을 때는 누구나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화낼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동안 쌓았던 평판이 다 무너집니다. 화낼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화내지 않도록 합시다. 화내는 경우는 대부분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내가 화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로 하여금 화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화나면 나도 화납니다. 내가 화내기 싫으면 상대에게 화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옛말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맙시다. 상대가 화낸다고 같이 화낸다면 안 좋습니다. 한 사람이 화나도 그런데 같이 화내면 불에 기름 붓는 것과 같겠지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화 안 낼란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진정시켜 봅시다. 지금까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잘 통제해서 화를 잘 컨트롤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